그날 저는 예식장 문 앞에서 딸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면사포를 쓴 제 딸이 제 팔짱을 끼고 버진로드를 걸어가야 했습니다. 아버지로서 평생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하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신랑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부 대기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면사포를 쓴 채로 창문으로 도망간 거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잠시만 멈춰주세요. 여러분께서 사시는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기실 겁니다. 저도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결국 진실을 알게 됐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는 반드시 행운이 찾아갈 거라고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 구독은 무료입니다. 무료인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올해 몸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제 이름은 박종수이고 올해 나이 73입니다. 저는 평범한 가장으로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서 40년간 일했고 지금은 은퇴해서 아내와 함께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박은지이고 올해 39입니다. 은지는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늦둥이로 태어난 귀한 딸이었거든요.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10년 넘게 아이가 없어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때 은지가 찾아왔습니다.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은지를 금이야 오기야 키웠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 없이 키웠습니다. 은지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순하고 예의 바르고 공부도 곧잘 했습니다. 학교에서 상도 많이 받아왔고 선생님들한테 칭찬도 많이 들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성격이 좋으니까 주위에 사람이 많이 모였습니다. 저는 그런 은지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내 딸이 저렇게 좋은 아이로 자랐구나 아버지로서 뿌듯했습니다. 은지가 대학에 가고 취직을 하고 어른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제 시집만 잘 보내면 아버지 할 일은 다 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은지가 28살 때 남자친구를 처음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김현우라고 했습니다. 같은 회사 선배라고 했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의도 바르고 말도 조리 있게 잘했습니다. 저희한테 인사를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은지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하고 신뢰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괜찮은 청년이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우 씨 참 듬직해 보여 은지 잘 만났네라고 했습니다. 은지와 현우가 5년을 사귀었습니다. 5년 동안 저희는 현우를 자주 봤습니다. 명절에 오기도 하고 가끔 저녁에 와서 같이 밥도 먹고 그랬습니다. 현우는 점점 저희 가족 같아졌습니다. 저는 현우를 사위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결혼하나 언제 손자 손녀를 볼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는 더했습니다. 빨리 결혼시켜야지 은지 나이가 있잖아 라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은지가 33이 됐을 때 드디어 현우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은지가 기뻐하면서 저희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빠 엄마 나 결혼해 현우가 프로포즈 했어 라면서요. 저희는 너무 기뻤습니다. 드디어 내 딸이 시집을 가는구나.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예식장을 예약하고 드레스를 고르고 청첩장을 돌리고 저는 은지 아버지로서 할 일을 했습니다. 예단 혼수 예물 그리고 신혼집 전세금도 보태줬습니다. 평생 모은 돈의 대부분을 딸 결혼에 썼습니다. 아깝지 않았습니다. 딸이 행복하게 사는 게 제 소원이었으니까요. 현우 쪽에서도 준비를 했습니다. 현우 부모님이 신혼집을 마련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서로 이야기가 잘 맞았고 양가 상견례도 무사히 끝났습니다.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잠이 안 왔습니다. 내 딸을 다른 남자한테 보내야 한다는 게 설레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30년 넘게 키운 딸이잖아요.
어릴 때 업어주고 학교 보내주고 아플 때 병원 데려가고 그 모든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몰래 울기도 했습니다. 아내한테 들키지 않게요. 아버지가 딸 결혼시키면서 우는 거 부끄럽잖아요. 하지만 눈물이 나왔습니다. 기쁜 눈물인지 슬픈 눈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결혼식 당일이 됐습니다. 아침 일찍 예식장에 갔습니다. 은지는 신부 대기실에서 메이크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들어가서 은지를 봤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은지가 너무 예뻤습니다. 아빠 나 예뻐?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당연하지 세상에서 제일 예쁘지라고 말했습니다. 은지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은지 눈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딘가 초조한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은지야 긴장했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빠 나 괜찮아라면서요. 하객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 친구들, 회사 동료들. 예식장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신랑 현우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현우가 꽤 근사해 보였습니다. 저는 현우한테 가서 악수를 했습니다. 현우야 우리 은지 잘 부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우가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은지 잘 지킬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안심했습니다. 좋은 사위한테 딸을 보낸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신부 대기실로 갔습니다. 은지 팔짱을 끼고 버진로드를 걸어야 했습니다. 대기실 문 앞에서 잠깐 기다렸습니다. 은지가 나올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은지가 안 나왔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은지야 나가자 시간 됐어라고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을 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은지가 없었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커튼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뭐지? 은지가 어디 갔지? 저는 창문으로 가서 밖을 봤습니다. 뒷마당이었습니다. 풀밭에 하얀 천 조각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면사포 일부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은지가 도망간 거였습니다. 결혼식 당일에 면사포를 쓴 채로 창문으로 도망간 거였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왜 도망간 거야? 예식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신부가 사라졌다는 소식에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현우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현우 부모님은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신부가 도망을 가?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라면서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창피한 것보다 걱정이 먼저였습니다. 은지가 왜 도망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다친 건 아닌지. 그게 먼저였습니다. 결혼식은 취소됐습니다. 하객들한테 사과하고 예식장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은지한테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지야 제발 연락해라 아빠 걱정된다라고요. 답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은지 어디 갔어? 왜 이런 거야?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라면서요. 저도 몰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날 밤 은지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아빠 미안해 나 좀 혼자 있을게 걱정하지 마 곧 연락할게라고요. 저는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은지야 어디 있어? 왜 그런 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은지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미안해 나 지금 말 못해 나중에 다 얘기할게 지금은 좀 쉬고 싶어라고요. 저는 더 물을 수 없었습니다. 은지 목소리가 너무 힘들어 보였거든요. 알았어 근데 어디 있어? 안전한 데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은지가 응 친구 집이야 걱정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우 쪽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현우 어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화가 잔뜩 나서요. 박 사장님 이게 뭡니까? 우리 아들 창피를 어떻게 시켜요? 결혼식 당일에 신부가 도망을 가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라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은지가 말을 안 해서요라고 말했습니다. 현우 어머니가 더 화를 냈습니다. 모르긴요. 딸이 뭔 짓을 했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부모 노릇을 합니까?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해요? 얼굴을 어디다 들고 다녀요? 라면서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은지가 왜 그랬는지 저도 몰랐으니까요. 그냥 죄송하다고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말했습니다. 이번 일은 그냥 안 넘어갑니다. 결혼 준비하느라 들어간 돈 다 물어내세요. 그리고 정신적 피해 배상도 받을 겁니다. 라고요.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결혼 비용뿐 아니라 배상금까지 물어야 한다니. 평생 모은 돈을 다 쓰고도 빚을 져야 할 판이었습니다. 열흘이 지났을 때 은지가 집에 왔습니다.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울다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은지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말해, 무슨 일 있었는지라고 했습니다. 아내도 울면서 은지를 안았습니다. 은지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음이 그치고 나서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엄마, 내가 다 말할게. 왜 도망갔는지라면서요. 은지가 말해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현우가, 그 착해 보이던 현우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지가 울면서 말하는 걸 보니까 거짓말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나. 5년을 사귀면서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사연은 이랬습니다. 현우는 겉으로는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다정하고 배려심 있고 예의 바르고. 은지도 처음에는 현우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5년을 사귀었고 결혼까지 결심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현우 행동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은지한테 항상 다정했는데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연락도 뜸해지고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은지가 물어보면 회사 일이 바빠서 그래라고만 했습니다. 은지는 불안했지만 참았습니다. 결혼 준비하느라 바쁜 거겠지, 스트레스 받는 거겠지, 그렇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이틀 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지가 현우한테 깜짝 선물을 주려고 현우 집에 갔습니다. 미리 말하지 않고요.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으니까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현우가 집에 없었습니다. 은지는 거실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때 현우 핸드폰이 소파에 있는 걸 봤습니다. 현우가 핸드폰을 두고 나간 거였습니다. 은지는 원래 남의 핸드폰을 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즘 현우가 이상했으니까요. 은지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예전에 알려줬거든요.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카카오톡을 봤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가 다른 여자랑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오빠 보고 싶어, 나도 보고 싶어, 결혼식 끝나면 바로 볼게, 결혼해도 나 안 버리는 거지? 당연하지, 너만 사랑해, 은지는 그냥 집안 때문에 결혼하는 거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은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현우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 그것도 결혼 이틀 앞두고? 은지는 더 많은 메시지를 받습니다. 현우와 그 여자는 1년 넘게 만나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은지 몰래 그 여자를 만났고 여행도 가고 호텔에도 가고 사진도 있었습니다. 둘이 껴안고 찍은 사진, 키스하는 사진. 은지는 구역질이 났습니다. 5년을 사귀면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자기가 바보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메시지를 더 읽어보니까 현우가 은지랑 결혼하는 이유가 나와 있었습니다. 현우가 그 여자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지 아버지가 돈이 좀 있어, 결혼하면 신혼집, 전세금이랑 결혼 비용 다 대준대. 그 돈 받아먹고 나서 이혼하면 돼. 위자료도 받을 수 있어라고요. 은지는 그 메시지를 보고 몸이 굳었습니다. 현우가 처음부터 돈 때문에 접근한 거였습니다.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다 계획된 거였습니다. 은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현우가 들어왔습니다. 현우가 은지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은지야, 왜 여기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은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현우를 쳐다봤습니다. 현우가 뭔가 느낀 것 같았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핸드폰 봤어라고요. 현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금방 표정을 바꿨습니다. 뭘 봤는데? 뭔 소리야? 라면서 시치미를 뗐습니다. 은지가 말했습니다. 다 봤어. 그 여자랑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 다 봤어라고요. 현우가 잠시 당황하더니 태도를 바꿨습니다. 빤히 은지를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봤으면 어쩔 건데? 결혼식 이틀 전이야. 지금 와서 어떻게 할 건데? 라고요. 은지는 그 말에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뻔뻔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게 아니라 어쩔 거냐고 따지다니. 현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은지야, 현실적으로 생각해. 결혼식 이틀 전이야. 하객들 다 초대했어. 예식장 예약했어. 지금 와서 취소하면 너네 집 망신이야. 그냥 결혼하자. 어차피 부부가 평생 사랑만 하고 사는 거 아니잖아라고요. 은지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바람 피운 거 들켰는데 그냥 결혼하자고? 은지가 물었습니다. 그 여자는 어떻게 하려고? 라고요. 현우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 일이야. 너는 신경 쓰지 마. 그냥 결혼해서 잘 살면 되라고요. 은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나를 사랑한 적이 없구나. 돈 때문에 접근했고 돈 받아먹고 버리려고 했구나. 은지가 말했습니다. 나 결혼 안 해라고요. 현우가 비웃었습니다. 결혼 안 해? 지금 이틀 전인데? 그러면 내가 책임져야 해. 결혼 준비 비용 다 내가 물어내야 해라고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물어내면 되지. 너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는 것보다 나으라고요. 현우가 화를 냈습니다. 야, 지금 장난해? 내가 뭔데 나한테 이래? 어디서 이런 대접을 받아? 라면서요. 은지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희한테 말을 못했습니다. 결혼식이 이틀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부모님한테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5년을 사귀면서 이런 남자인지 몰랐다니. 은지는 이틀 동안 고민했습니다. 결혼을 취소해야 하나 그냥 해야 하나.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당일이 됐습니다. 은지는 결정을 못한 채로 예식장에 갔습니다. 드레스를 입고 메이크업을 받으면서도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때 현우한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은지야, 똑바로 해. 오늘 도망가거나 이상한 짓 하면 너희 집안 망신이야. 그리고 내 아버지한테 돈 다 받아낼 거야. 알아서 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은지는 그 메시지를 보고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은 절대 안 된다. 이 남자한테 인생을 맡길 수 없다. 은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이 1층이어서 뛰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은지는 면사포를 쓴 채로 창문으로 나갔습니다. 뒷마당을 지나서 예식장 담을 넘었습니다. 드레스가 찢어지고 면사포가 걸렸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은지는 택시를 타고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그게 그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은지 이야기를 다 듣고 한참을 말을 못했습니다. 현우가 그런 놈이었다니. 5년 동안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고 아내도 몰랐고 은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처음부터 돈 때문에 접근해서 결혼해서 돈 빼먹고 버리려고 했다니.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 놈을 가만 안 둬.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은지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미안해. 내가 제대로 못 보고 그런 남자를 만나서 결혼식도 엉망으로 만들고 아빠 엄마 창피하게 하고라면서요. 저는 은지를 안아줬습니다. 내 잘못 아니야. 그 놈이 나쁜 거지. 내가 뭘 잘못했어. 오히려 결혼 안 해서 다행이야. 그 놈이랑 결혼했으면 평생 불행했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도 울면서 은지를 안았습니다. 그래 은지야, 내 잘못 아니야. 이제 다 잊고 새 출발하자라면서요. 하지만 일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우 쪽에서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결혼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였습니다. 현우 측 변호사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결혼식 당일에 신부가 일방적으로 도망가서 결혼이 파기됐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 의뢰인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금액이 억 단위였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잘못한 쪽이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하다니. 저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대응을 해야 했습니다. 변호사한테 은지가 현우 핸드폰에서 본 내용을 다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 증거가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현우 씨가 처음부터 사기 목적으로 결혼을 추진했다는 걸 증명하면 됩니다. 라고요. 문제는 증거였습니다. 은지가 본 메시지와 사진은 현우 핸드폰에 있었습니다. 은지가 그때 캡처를 해두지 않았거든요. 워낙 충격을 받아서 그럴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도왔습니다. 현우의 그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름은 이수정이었습니다. 수정이가 저희한테 연락을 해왔습니다. 현우한테 버림받았다면서요. 사연이 이랬습니다. 현우가 결혼식 파기되고 나서 수정이한테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은지랑 결혼해서 돈을 받아먹으려던 계획이 틀어졌으니까 수정이한테도 흥미를 잃은 거였습니다. 수정이는 현우한테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은 거였습니다. 수정이가 화가 나서 저희한테 연락한 거였습니다. 현우한테 복수하고 싶다면서요. 수정이가 말했습니다. 저한테 현우랑 주고받은 메시지 다 있어요. 현우가 은지 씨한테 돈 때문에 접근했다는 내용도 있어요. 그거 드릴게요. 라고요. 저는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증거가 생긴 거였습니다. 수정이한테서 받은 증거는 결정적이었습니다. 현우가 수정이한테 보낸 메시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은지 아버지가 중소기업 운영해서 돈이 좀 있어 결혼하면 신혼집, 전세금이랑 결혼 비용 다 대준대. 일단 결혼해서 돈 받고 적당히 살다가 이혼하면 위자료도 받을 수 있어. 돈 챙기고 나서 너랑 같이 살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우가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 증거를 들고 변호사한테 갔습니다. 변호사가 이거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저희가 현우 씨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혼인 빙 자사기로요. 처음부터 결혼 의사 없이 돈을 빼앗으려고 접근했으니까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거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현우 측은 처음에 자신만만했습니다. 결혼식 당일에 신부가 도망갔으니까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증거를 제출하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현우가 수정이한테 보낸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현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현우 측 변호사도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재판부가 현우한테 질문했습니다. 이 메시지가 본인이 보낸 게 맞습니까? 라고요. 현우가 버벅거렸습니다. 그게 라면서 말을 못했습니다. 결국 현우가 인정했습니다. 자기가 보낸 메시지가 맞다고요. 재판부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결혼 의사 없이 원고 측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겁니까? 라고요. 현우가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예요. 라고 부정했지만 증거가 명백했습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우가 패소했습니다. 현우가 저희한테 청구한 손해배상은 기각됐고 오히려 현우가 저희한테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혼 준비 비용, 정신적 피해 배상 다 합쳐서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혼인 빙 자사기 혐의도 인정돼서 현우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됐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판결을 듣고 속이 시원했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됐구나. 은지는 울었습니다. 억울함이 풀린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은지 손을 잡았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 잊어버리고 새로 시작하자라고 말했습니다. 현우는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우는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혼인 빙 자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회사에서 징계를 받은 거였습니다. 현우 집안도 망신을 당했습니다. 현우 부모님이 이웃들한테 얼굴을 못 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현우 어머니가 예전에 저희 집에 와서 소리 지르던 거 생각하면 통쾌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딸이 잘못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자기 아들이 사기꾼이었으니까요. 수정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수정이도 현우한테 이용만 당했으니까 불쌍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유부남인 줄 알면서 만났으니까 동정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수정이는 현우한테서 받을 거 없이 버림받았습니다.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은지가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처음에는 남자를 못 믿겠다고 했습니다. 아빠 나 결혼 안 할래. 남자가 다 저런 거 같아라면서요. 저는 아니야. 저런 놈은 일부야. 좋은 사람도 많아. 시간 두고 천천히 생각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은지가 새로운 남자를 만났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만난 남자였습니다. 이름은 정민수였고 은지보다 2살 많았습니다. 공무원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현우처럼 잘생기지도 않았고 말도 조용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진실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민수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솔직히 걱정됐습니다. 은지가 또 나쁜 사람 만나면 어떡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를 보면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민수가 은지한테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현우는 겉으로만 다정했는데 민수는 진심으로 은지를 아꼈습니다. 은지가 힘들어할 때 옆에서 기다려줬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은지 씨가 준비됐을 때 말해줘요. 저는 기다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민수 집안도 좋았습니다.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었는데 소박하고 따뜻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민수 어머니가 은지 손을 잡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민수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이쁜 아가씨네. 우리 집에 자주 와요 라면서요. 현우 어머니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안심했습니다. 이번에는 괜찮겠구나. 은지와 민수가 2년을 사귀고 결혼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결혼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은지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제 팔짱을 끼고 버진로드를 걸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예전에 못했던 걸 이제야 하는 거였습니다. 은지한테 미안했습니다. 그때 그 일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시켰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좋은 결말을 맞이해서 다행이었습니다. 지금 은지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민수랑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습니다. 딸이에요. 제 외손녀입니다. 귀엽고 건강한 아이입니다. 은지가 외손녀를 안고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벅찹니다. 드디어 내 딸이 행복해졌구나. 그 힘든 시간을 다 이겨내고 행복을 찾았구나. 돌이켜보면 그날 은지가 도망간 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때 결혼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현우 같은 놈이랑 결혼해서 돈 빼앗기고 이혼당하고 평생 불행하게 살았을 거예요. 은지가 용기를 내서 도망간 덕분에 그런 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은지가 자랑스럽습니다. 나쁜 사람은 결국 벌을 받습니다. 현우는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회사에서 잘리고 집안 망신을 당했습니다. 당장은 잘 나가 보여도 언젠가는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다 보고 있거든요. 세상은 공평합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다면요. 힘내세요.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겁니다. 나쁜 사람한테 당했다고 세상 모든 사람을 의심하지 마세요. 좋은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은지처럼요. 민수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녀가 결혼할 때 상대방을 잘 살펴보세요. 겉모습만 보지 마시고 그 사람 본심을 보세요. 말보다 행동을 보세요. 현우는 말은 잘했지만 행동은 달랐습니다. 그걸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5년 동안 몰랐습니다. 사람 속을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본색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급하게 결혼하지 말고 충분히 시간을 갖고 상대방을 알아가세요. 저는 지금 73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사람 인생은 돌고 돈다는 거예요.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오고 좋은 일이 있으면 힘든 일도 옵니다. 그래서 힘들 때 포기하면 안 됩니다. 버티면 좋은 날이 옵니다. 은지가 그랬듯이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따뜻하게 지내세요.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돈이나 명예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아, 그리고요.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 구독은 무료입니다. 무료인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오래 몸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입니다. 급하게 하지 마세요. 상대방을 충분히 알고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세요. 조건 때문에 결혼하면 불행해집니다. 현우처럼 돈 때문에 결혼하려던 사람은 결국 벌을 받았잖아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세요. 그게 행복의 비결입니다. 자, 이제 정말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참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은지가 요즘 저한테 자주 와요. 외손녀를 데리고요. 외손녀가 할아버지라면서 달려오면 저는 녹아요. 세상에 이런 행복이 있나 싶어요. 예전에 그 힘든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 잊었어요. 지금이 행복하니까요. 여러분도 지금 힘들더라도 나중에는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좋은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따뜻하게 지내세요. 그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건데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은지도 현우를 잘못 만났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예요. 은지는 용기를 내서 결혼식 날 도망갔어요. 그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결정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도 잘못된 길에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늦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현우 같은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어요. 남을 속여서 돈을 벌려고 하지 마세요. 당장은 잘 될 것 같아도 결국 들통나요. 그리고 벌을 받아요. 현우처럼요. 정직하게 사세요. 그게 결국 자기한테 좋은 거예요. 인과응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진짜 끝이에요. 더 할 말이 없어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 근데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혹시 주위에 결혼을 앞두고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결혼 상대를 잘 선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세요. 겉모습에 속지 말라고요. 사람 속을 잘 봐야 한다고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정말 끝낼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